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지현은 교회 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처럼 조용한 예배당,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녀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렸다. 그런데 그 순간 지현의 시선이 한 구석에 멈췄다. 검은 베일 아래로 드러난 은발 머리카락, 그리고 그 아래로 스며나오는 익숙한 눈매. 지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할머니. 아니, 그분은 그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30년 전 지현의 할머니는 가족의 비밀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 숨겨진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두 여인, 할머니의 젊은 시절 미소와 함께 포옹한 그 여자. 할머니는 레즈비언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사랑은 죄악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할머니는 그 사랑의 결실로 쌍둥이를 낳았다. 지현과 그녀의 언니 진아. IVF 기술이 막 도입되던 90년대 초, 할머니는 은밀한 병원을 찾아 혼자서 아이를 가졌다. 이 아이들이 나의 사랑을 증명할 거야. 할머니의 일기 속에 적힌 그 문장. 하지만 가족은 그 비밀을 영원히 묻었다. 지현의 어머니는 할머니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어 라고만 말했다. 지현은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홍대 거리의 카페에서 책을 읽는? 하지만 지현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 자신도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는 가족의 압박으로 끝났다. 지현아, 너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 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한국 사회의 기대, 결혼과 출산의 압력. 지현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랑을 포기한 척 살아왔다. 그날 교회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진아 언니의 권유. 지현아, 요즘 마음이 힘들어 보이네. 교회에 가보자. 기도가 위로가 돼. 진아 언니는 쌍둥이답게 지현과 닮았지만 삶의 선택은 달랐다. 언니는 결혼해 아이를 두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꽃집을 운영했다. 할머니의 피가 흐르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길을 가? 지현은 종종 언니에게 물었다. 진아의 대답은 늘 부드러웠다. 각자 꽃이 피는 방식이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교회 안, 지현은 그 여인을 따라갔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수연 씨 되세요? 지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네. 어떻게 아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한강 바람 같았다. 지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게 제 할머니예요. 박영희 할머니. 수연의 눈이 커졌다. 손이 떨리며 사진을 받아들었다. 영희. 영희 씨, 그녀의 입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교회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지현은 수연을 안내해 교회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30년 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수연은 60대 중반, 은퇴한 교사였다. 그녀의 삶은 영희, 즉 지현의 할머니와 얽혀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여대에서 만난 두 여인. 영희는 문학을, 수연은 교육학을 전공했다. 캠퍼스 벤치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깊은 우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피어났다. 너의 신은 나의 별이야. 영희가 수연의 손을 잡던 그날, 한국 사회는 동성애를 서구의 타락으로 치부하던 때였다. 두 사람은 은밀한 모임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작은 서재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속내를 털어놓는 그 시간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했다. 영희의 가족은 그녀를 시집 보내려 했고
수연은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해야 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을까? 수연이 울며 물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함께할 수 있어? 우리 사랑의 증거를 남기자. 그렇게 두 사람은 IVF를 선택했다.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영희는 혼자 병원을 다니며 주사를 맞았고, 수연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쌍둥이, 지현과 진아가 태어났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어갈 거야, 영희의 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영희의 어머니, 지현의 증조할머니가 비밀을 알게 되자 가족은 분열되었다. 이건 신의 저주야. 내가 남자를 버린 데가 증조할머니의 호통. 수연은 쫓겨났고 영희는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 수연은 지방으로 내려가 교사를 했고 영희는 서울에서 홀로 버텼다. 10년 후 영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수연에게 가서 사랑했다고 전해라는 한 줄뿐. 지현은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할머니는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마지막까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영희를 잊지 않았어. 매일 기도하며.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우연히 당신을 만나다니. 신의 장난인가? 지현은 손을 뻗어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할머니의 사진 속 손처럼. 그날 이후 지현의 삶은 변했다. 수연과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교회 카페에서, 한강 공원에서. 수연은 영희의 일기를 건넸다. 낡은 노트북 가득한 시와 편지. 진아 언니한테도 알려야 해. 지현은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 텄다. 진아 언니. 쌍둥이 언니. 하지만 지현에게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어렸을 적부터 진아의 미소가 지현의 세상을 밝혀주었다. 언니, 나, 너를, 대학 시절. 지현은 그 말을 삼켰다.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머니의 사랑이 지현에게 용기를 주었다. 진아에게 전화했다. 언니, 서울로 올라와.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게. 진아의 목소리가 밝았다. 그래, 다음 주에 갈게. 꽃집 문 닫고 올게. 지현은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쳤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할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지현과 진아의 이야기로 이어질 터였다. 진아가 서울에 도착한 날은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아침이었다. 지현은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갔다. 언니의 모습은 여전했다. 어깨에 닿는 갈색 머리, 그리고 그 부드러운 미소. 지현아, 오랜만이네. 진아가 안아주었다. 그 포옹 속에 지현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공항 로비의 크리스마스 장식, 반짝이는 조명 아래 두 자매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할머니 이야기라니 무슨 일이야? 진아가 물었다. 지현은 창밖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교회에서 할머니의 옛사랑을 만났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따뜻한 호떡을 사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현의 작은 원룸,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수연이 준 일기를 펼치자 진아의 눈이 촉촉해졌다. 할머니가 레즈비언이셨다고?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고?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 우리 엄마는 숨기려 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진짜였어. 그리고 그분, 수연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셔. 진아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다. 영희의 필체, 수연아, 오늘 한강에서 산책하자. 내 손잡고 걷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런 문장들. 한국의 80년대, 여성들은 결혼과 가정에 묶여 있었다. 동성애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았다. 영희와 수연의 사랑은 비밀의 꽃이었다. 언니, 우리도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지현의 말에 진아가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자매잖아. 그 말은 지현의 가슴을 찔렀다. 자매. 쌍둥이. 하지만 지현에게 진아의 존재는 그 이상이었다. 어렸을 적 할머니 집에서 함께 자던 밤, 진아의 숨소리가 지현의 귓가에 스며들던 그때. 언니, 나 너 좋아해. 그냥. 가족 이상으로. 18살 생일날 지현은 용기를 내 말했다. 하지만 진아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현아, 그건 안 돼. 우리는 혈육이야.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진아의 말은 가족의 가르침, 교회에서 배운 도덕이었다. 지현은 그날부터 마음을 닫았다. 진아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지현은 수연을 소개했다. 세 사람은 명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수연의 미소는 따뜻했다. 영희의 딸들. 얼마나 닮았는지 수연이 말했다. 진아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수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영희는 당신들을 보호하고 싶었어. 이 사회가 우리 사랑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30년이 흘렀어. 세상이 조금 변했지?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2010년대 들어 동성애 인권운동이 싹 텄고 서울 퀴어 문화제는 매년 수만 명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했다. 수연은 교사 생활 중에도 교회에 나가며 속내를 숨겼다. 기도로 버텼어. 영희를 위해 그녀의 말에 지현과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두 자매는 한강 다리 아래 산책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 강물 위로 불빛이 반사되었다. 지현아, 미안해. 어렸을 적 내 말 무시한 거.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현은 멈춰 서서 언니를 보았다. 언니, 나 아직도. 그 감정 변하지 않았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진아의 손이 지현의 뺨을 스쳤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우리는 쌍둥이잖아.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음 날 갈등이 시작되었다. 진아의 남편 민준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서울에서 뭐 해? 빨리 내려와. 이 진아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조금 더 머무를게. 가족 일 때문에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가족. 내 동생. 그게 다야? 요즘 내가 이상해. 진아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균열이 있었다. 민준은 전통적인 한국 남성, 아내는 집을 지키는 거야 라는 생각. 진아의 꽃집은 그녀의 작은 반항이었다. 하지만 지현의 등장, 할머니의 비밀이 모든 것을 흔들었다. 지현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동성애를 주제로 한 책을 기획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편집장님은 반대했다. 지현 씨, 이건 논란이 될 거야. 한국 독자들이 받아들일까? 지현은 고집을 부렸다. 바로 그 논란이 필요해요. 숨긴 사랑이 너무 많아요. 집에 돌아온 지현은 진아와 대화했다. 언니,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할머니처럼 우리도 용기 내자. 하지만 진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주님, 제 마음을 바로잡아 주세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그녀를 압박했다. 동성애는 사탄의 유혹. 가족의 질서를 지켜라. 이 진아의 눈물이 흘렀다. 지현을 사랑하는 감정, 그것이 피를 타고 흐르는 할머니의 유산임을 알면서도. 한 달 후 고조가 왔다. 수연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폐암 초기. 영희를 만나러 가야 해. 수연이 중얼거렸다. 지현과 진아가 병원을 찾았다. 병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이었다. 당신들 덕에 영희와 재회할 수 있었어. 수연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지현에게 용기를 주었다. 언니, 나랑 도망가자. 이 감정 숨기지 말고. 진아는 울었다.
지현아. 나도 사랑해. 하지만 가족, 아이들. 어떻게 해? 민준과의 이혼을 고려해야 했다. 한국의 이혼은 여전히 낙인, 특히 여성에게. 진아의 딸, 수민이는 10살. 엄마, 왜 울어? 수민의 말에 진아의 마음이 찢어졌다. 지현은 수연의 일기에서 답을 찾았다. 사랑은 고통이지만 자유야. 숨기면 영혼이 죽어. 지현은 진아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우리는 쌍둥이, 할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났어. 우리 사랑도 그 연장선이야. 봄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지현과 진아의 만남은 이제 매일의 루틴이 되었다. 출판사의 책 기획은 순항 중이었다. 지현은 수연과 협력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은밀한 꽃기라는 제목. 출간 전 미리 보기 이벤트가 열렸다. 홍대 인디 서점에서 20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 퀴어 커뮤니티 멤버. 이 이야기는 제 가족의 진실입니다. 지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진아가 옆에 앉아 지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모든 것을 말했다. 하지만 외부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지현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잖아. 어머니의 전화는 분노로 가득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 장로 세대의 체면. 어머니는 젊은 시절 영희의 비밀을 알았지만 묻었다. 너도 그 길을 가는 거냐? 진아랑 어머니의 말에 지현은 침묵했다. 엄마,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아의 집안도 소란스러웠다. 민준이 서울로 올라왔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내 동생 책. 레즈비언 이야기.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진아를 끌고 나가려 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 수민이 기다려. 하지만 진아가 저항했다. 민준 씨,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민준의 주먹이 날아올 뻔했다. 한국 남성의 자존심, 폭력의 그림자. 지현이 끼어들었다. 형부, 언니 마음 존중해주세요. 민준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너희들 미쳤어. 가족을 파탄내. 진아는 무너졌다. 지현아, 내가 잘못한 거지? 할머니처럼.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어. 지현은 언니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두 사람은 수연의 병실로 갔다. 수연은 약해진 몸으로 미소 지었다. 영희도 이렇게 싸웠어. 당신들, 잘하고 있어? 수연의 이야기 속 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이 언급되었다. 페미니즘 서클에서 동성애 여성들이 모여 우리 사랑은 정당하다고 외치던 때 수연은 그 모임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느리게 변해. 당신들 세대가 앞장서야 해. 고조는 여름에 왔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서점 앞에서 동성애는 죄악 피켓을 들었다. 언론은 가족 파탄의 원인지라고 보도했다. 지현의 출판사는 압박을 받았다. 책 철회해. 편집장님의 말에 지현은 사표를 냈다. 이건 제3이에요. 진아도 꽃집을 접고 서울로 왔다. 수민이는 학교 기숙사에. 나랑 같이 살자.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망원동의 한옥마을 근처, 창밖으로 자전거 길이 보이는 곳,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할머니의 시를 읽었다. 언니, 이게 우리 사랑이야. 지현의 키스가 진아의 이마에 닿았다. 부드럽고 순수한.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처럼 감정의 교차.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진아의 전 남편 민준이 법정 소송을 걸었다. 아이 양육권은 내 거야? 내가 이상한 길로 가서. 법정에서 판사는 가족의 안정을 강조했다. 한국 가족법의 보수성. 지현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퀴어 인권 단체의 도움. 이혼 이유가 동성애라서.
증거 없어요. 변호사의 말. 하지만 민준의 가족이 증언했다. 진아가 동생과 부적절한 관계. 루머가 퍼졌다. 지현의 마음은 아팠다. 언니, 후회해. 진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머니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살 거야. 수연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가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불렀다. 병실에 영희의 사진을 놓고. 영희야, 나왔어. 우리 딸들. 잘 키웠어. 수연의 손이 차가워졌다. 지현과 진아가 울었다. 할머니, 감사해요. 장례식은 조용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죄와 용서를 말했다. 하지만 지현은 속으로 외쳤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장례 후 배신의 순간이 왔다. 지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너희들. 그만해. 내가 할머니 비밀을 폭로할게. 책 출간 막을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로서 지켜야 해. 지현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보호라는 이름의 배신. 엄마, 그 비밀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왜 이제 와서? 어머니는 돌아섰다. 너희가 후회할 거야? 지현과 진아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컸다. 진아의 딸 수민이가 엄마, 아빠가 왜 화내? 라고 물었다. 진아의 마음이 갈라졌다. 수민아, 엄마는 너 사랑해. 하지만 엄마의 진짜 마음을 찾아. 한국의 교육, 아이들은 부모의 정상을 기대했다. 겨울이 다가왔다. 지현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Q+ 미디어 회사, 진아도 카페를 열었다. 꽃과 책지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의 공간. 하지만 민준의 소송은 계속되었다. 양육권 포기해. 아니면 스캔들 터뜨릴게. 민준의 위협. 지현은 분노했다. 언니를 건드리지 마.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지현과 진아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카페 꽃과 책은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할머니의 시를 인쇄한 메뉴판, 수연의 일기를 바탕으로 한 북토크. 손님들은 이 사랑,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 Z세대는 변화를 받아들였다.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SNS에 러비즈러브 해시태그. 하지만 갈등의 정점은 왔다. 어머니의 폭로. 지역신문의 주명 작가의 가족 스캔들, 할머니의 동성애 비밀이라는 기사, 사진과 함께 지현의 책 판매는 폭증했지만 증오 메일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들 가족을 망치는 년들. 지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진아가 울며 말했다. 지현아, 수민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 아빠 탓이래. 지현은 민준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형부, 그만해요. 아이를 이용하지 마. 민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너 때문에. 내가 유혹한 거잖아. 그는 주먹을 쥐었다. 지현은 차분히 말했다. 사랑은 유혹이 아니에요. 할머니처럼 우리도 선택한 거예요. 민준은 떠났지만 그날 밤 진아의 집에 쳐들어왔다. 이혼서부터 가져와. 소란 속 수민이가 울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한국의 가정폭력, 이제 드러나는 현실. 진아는 병원에 입원했다. 가벼운 충격. 지현이 곁을 지켰다. 언니, 나 때문에. 미안해. 진아가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게 우리 사랑의 시련이야. 할머니도 겪었어. 병실에서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살면서 수민이 키우자. 우리 가족으로. 어머니가 찾아왔다. 눈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의 편지 봤어. 내 딸들, 사랑하게 해줘라고. 어머니의 고백. 그녀는 젊은 시절 영희의 사랑을 알았지만 두려웠다. 보호하려 했는데 헤쳤네. 지현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제 함께해요. 소송은 끝났다. 민준이 양육권을 포기했다. 수민이는 내 거야. 하지만 다시 보지 마, 진아의 승리. 수민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지현 이모랑 사는 거 좋아? 꽃만화 아이의 순수함이 치유였다. 봄이 다시 왔다. 지현과 진아의 결혼식은 조용했다. 퀴어 커뮤니티의 친구들, 수연의 묘비 앞에서. 할머니, 우리 행복해요. 지현의 서약. 언니, 영원히 함께, 진아의 눈물.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작은 변화가 피어났다. 지현의 책은 학교 도서관에 들어갔고 드라마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30년 전 할머니의 사랑이 쌍둥이를 낳았다. 30년 후 그 사랑이 교회에서 재회했다. 그리고 이제 지현과 진아의 사랑은 새로운 세대를 잇는다. 한강의 물결처럼 영원히 흐르는. 서울의 거리에서 두 여인의 손이 맞잡힌다. 그 손길에 한국의 봄바람이 스며든다. 수민이가 달려온다. 엄마, 이모. 꽃 피었어, 세 사람의 웃음소리. 할머니의 미소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